달서구가 지난 10일 수박골 일원에서 도원동 봉사단체 및 주민상인회와 오투 그린빌리지 사업 마을정원관리사 교육생들이 함께 해바라기 꽃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0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노인복지관 세계소 연합 2024년 달성군 어버이날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볼리어린이 공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두 번째 행사로 우리들은 잘한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선화 동편재수군가연구소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새롭게 터를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달서구가 지난 10일 죽전 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언어 대구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박종길 의원과 박완규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7회 피아노 위크가 5월 22일에서 25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열립니다. 제34회 대구무용제가 5월 25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5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10일 수박골 일원에서 도원동 봉사단체 및 주민 상인회와 오투그린 빌리지 사업의 마을 정원관리사 교육생들이 함께 봉사활동으로 해바라기 꽃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도원지와 월광수변공원 웰빙 음식거리로 조성된 도원동 수박마을을 달빛과 희망의 상징색인 노란색으로 눈화꽃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박골 주변의 자투리 땅과 유휴 부지를 주민들이 직접 정비하고 마을 정원 관리사들의 지도에 따라 함께 해바라기 꽃씨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도원동 수박골을 상징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은 한여름 노란 해바라기 꽃이 만발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원동 수박골은 대구에서도 아직도 뛰어난 그런 자연 경관과 힐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활용해서 이 수박골을 대구의 명품 어떤 곳으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 속에는 공자인 사업이 있는데 이 마을 전체를 그러니까 옐로 즉 노란 달빛 색깔을 바꾸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1년 내내 노란색이 있길 바라면서 꽃과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테마를 씨앗을 심는데 이것이 또 가을 되면은 또 피하고 특히 앞으로 또 유채꽃 등등 앞으로 많은 그 노란 꽃을 심어할 것입니다. 한편 달서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 주민 상인들과 함께 사계절 내내 노란색 꽃이 피어있는 눈화꽃길 조성을 위해 해바라기를 시작으로 총 3차례에 걸쳐 2차에는 국화, 3차에는 유채꽃을 직접 심고 가꿀 예정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10일 달성군민체육관에서 노인복지관 3개소 연합 2024년 달성군 어버이날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전까지 노인복지관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따로 진행되었던 어버이날 행사를 통합하여 처음으로 3개의 노인복지관이 연합하여 개최한 것으로 지난해 6월에 새로 개관한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을 포함해 달성군 내 노인복지관이 총 3곳으로 늘었다는 점과 행사 시 어르신들을 한자리에 모시고자 하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복지관 3곳에서 연합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훈 달성군수를 포함해 서도원 달성군회의 의장, 시군 의원, 복지관별 어르신 300명 등 총 1000명이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식전 공연, 1부 기념식, 2부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1부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관 3곳의 관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최고령 어르신들에게 청려장을 전달하며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내빈이 함께하는 퍼레이드 및 감사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2부에서는 가수 정미애와
황태자의 축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노인복지관에서 평소 다양한 수업을 통해 즐겁게 지내고 있으며 오늘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콘서트를 즐길 수 있어 매우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이번 행사에 초대받아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노후와 복지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1일 볼리 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날 기념 두 번째 행사로 우리들은 잘한데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볼리 종합사회복지관의 주관으로 13종의 다양한 체험 부스 활동과 볼리놀이왕을 찾아라, 가족활동 둘레길 걷기, 버스킹 공연 및 버블 아트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로 약 10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솜씨 있는 그녀들의 아트길은 지역 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프리마켓으로 35명의 셀러들이 참여해 공예품, 액세서리, 먹거리, 생필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또 335 둘러앉아 재미있는 보드게임과 손수건 꾸미기, 양말목, 네이프로버, 피규어 만들기 등 신나는 체험활동 부스, 달서구와 성서경찰서에서 아동보호, 아동친화 부스를 마련해 아동학대 바로 알기 퀴즈와 현장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또한 놀이왕을 찾아라 경연대회는 물총놀이 서바이벌, 물풍선 던지기 등 다양한 놀이별 실력을 겨뤄 놀이왕의 영예와 상품을 증정하며 아이들에게 신나는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볼리 어린이 공원에 와서 축제를 즐겼는데 보드게임이 가장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와서는 또 더 많은 보드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한편 달서구는 2021년 6월 대구 최초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선정됐으며 아동의 여가와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달서 별빛 숲속 생태 놀이터 조성, 달서 아이꿈 센터 건립, 달서 선사관 청소년 문화의 집계관, 별빛 과학관 건립 추진 등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아 동편제 수군가 연구소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의 자리한 새 사무소에서 지난 11일 이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이전식에는 김선아 명창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참석해 연구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네, 김선아 수군가 연구소가 이전을 하였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보존에도 함께 더불어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날 맡게 될 국판 소리마당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판 소리마당 화이팅! 사랑합니다. 김선아 동편제 수군가 보존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올해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김선아 씨 수군가 완창이 있으니까 여러분 대구 시민 달성군 면민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김선아 동편제 수군가 연구소는 동편제 수군가 전통의 맥을 잇고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입니다. 대표인 김선아 명창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홍보가 이수자이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로 동편제 판소리계를 이끄는 실력파 소리꾼입니다. 아울러 사단법인 우리소리문화보존의 명예이사장을 맡아 후학 양성과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날 김선아 명창은 새 보금자리에서 동편제 수군가의 진수를 더 많은 이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이전이 우리 소리문화보존회와 지역 문화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수군가 연구소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4시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이전 후 첫 공연인 국판 소리마당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김선아 명창의 전통판 소리 수군가와 민속신앙의 축원을 담은 공연이 예정돼 있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됩니다. 달서구가 지난 10일 죽전 3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죽전동은 2000년 건립된 기존 청사가 좁고 노후해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으나 죽전 3구역 주택 재건축 사업 진행으로 인해 죽전동 행정복지센터가 사업구역에 편입돼 현 청사부지에 신축됐습니다. 와룡로 56길 26에 위치한 죽전동 신청사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연면적 1380.31제곱미터 규모로 사업비 54억여 원을 투입하여 1층은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임산부 휴게실, 2층은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3층은 대회의실과 환경공무직 휴게공간, 4층은 예비군동대, 문서고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신청사 개소를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동범 서죽의 중심에 있는 죽전동에서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는 조성된 시설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개방자원 공유 플랫폼인 공유누리에 등록해 예약 방법 등의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9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언어 대구연구소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납군터 보고언어 부사장과 정지원 보고언어 DTC 대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국내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보고언어사는 1928년 설립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전 세계 24개국 21개국에 93개 82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최근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전동화 부품 회사로 전환을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전동화 부품 개발에 주력하며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개최하게 된 보구언어 대구연구소는 지난 2022년 11월 보구언어와 대구광역시가 맺은 4,360만 불 규모의 투자협약의 결과물로 미래 모빌리티용 전동화 구동모터 R&D 센터입니다. 본 연구소는 부지 5,303제곱미터, 연면적 5,307제곱미터 규모로 기술 연구동, 평가동 등이 배치돼 있습니다. 보구언어가 대구에 설립한 신설법인인 보구언어 DTC는 전기차 등 미래차 중심 자동차 산업 전환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전동화 구동 시스템 수요에 맞춰 보구언어의 독자 기술을 적용한 고전압 헤어핀, 연속 와인딩 고정자, 인버터 및 통합 구동 모듈을 포함한 전동화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선정된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를 통해 모터기업 집적화, 모터 연구개발, 선도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대구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선도 도시로 육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구언어 대구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912 2동 신당동 출신 박종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5분 자유 발언, 의사진행 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드렸던 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 예산 편성에서 예년과 비교하여
크게 눈에 띄는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 여유재원의 부족은 이미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여유재원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경기금을 더해 산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순세경기금과 조정교부금 등을 통하여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추경을 통하여 집행해 왔습니다. 먼저 순세경기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 회계년도 결산서를 참고해 보면 우리 구는 2022년도에 약 390억 원의 순세경기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본예산 세입을 살펴보면 순세경기금 약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순 계산하여도 순세경기금을 통하여 약 30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부서의 신규 사업을 독려했던 것도 이런 여유재원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를 보면 예년과 다른 예산 편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023 회계년도 결산서가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순세경기금 발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비비 편성이 2022년도에 비하여 2023년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년에 비해 순세경기금이 적게 발생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순세경기금 약 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비해 순세경기금이 적게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배가 넘는 순세경기금을 편성한 것은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조정교부금을 살펴보면 2023년도에는 실제로 교부받은 금액은 927억 원입니다만 본예산에는 약 617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약 310억 원의 여유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는 실제로 교부받을 금액은 2023년도와 비슷함에도 약 834억 원을 편성함으로써 여유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상이 일하다 보니 올해 1회 추경 시에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시에는 재원의 확보가 어렵게 조성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건전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구의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을 용역을 통하여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재정 운영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반영하여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만 보더라도 보건회관, 을배노인 복지관, 평생학습관, 별빛천체과학관 등 몇 가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 약 300억 원이 투입되는 에코 전망대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냉정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정말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구청 내의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하여 재정 운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및 정부와 대구시의 긴축 재정, 지방세 감소 등으로 세입의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복지 및 민간위탁금 등 세출의 증가는 지방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의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험난한 무소속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월성 1동 출신 박광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월성 1동 동사무소 후적지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5월이 되면 월성 1동 동사무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월성 1동 동사무소 후적지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설치하자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진천 동사무소 후적지에는 달서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개관해서 지금 만족도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성일동 동사무소 후적지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 만들기가 어렵다면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자고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현재 달서구에 공동육아 나눔터 현황을 보면 4군데인데요. 아잇나래, 꿈도담터, 다도당, 꿈그린 4곳이 있는데 이곳에 있는 전체 아동수는 7,029명입니다. 월성일동 동사무소 후적지에 공동육아 나눔터가 생긴다면 월성동, 진천동, 유천동 아이들이 18,386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8,386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육아 나눔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성일동 동사무소 후적지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달서구에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을 보게 되면 2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유천 동사무소 4층에 한 군데 있고요. 또 한 대는 아이꿈센터 3층에 있습니다. 아이꿈센터 돌봄센터에 그 지역에 있는 만 6세부터 10세까지 아동수는 434명입니다. 그런데 유천동 돌봄센터의 만 6세부터 10세까지 아동수는 4,977명입니다. 10배 이상이나 많지만 한 군데 봤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한 서너 군데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월성 1, 2동, 상인 1, 2동 이곳에 만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아이 수는 11,254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돌봄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성일동 동사무소 후적지가 1층,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동시에 설치하자는 것이죠. 제가 수성구를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아동수가 작지만 다함께 돌봄센터가 7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없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아동 친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집행부에 어떻게 월성일동 사무소 후적지를 사용할 것이냐라고 질문지를 내보니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답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현명하신 집행부께서 많은 고심 끝에 공유 재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뭐 저보다 더 넓게 생각해서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저출산율이 0.65%를 기록하고 있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국가적인 대사 앞에 공유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아이 키우기 쉬운 달서구,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우는 달서구로 만드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간곡하게 집행부에 매각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회 피아노 위크가 5월 22일에서 25일 오후 7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월용홀에서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임희연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김영호, 빈센트 드 브리스, 김준 등 저명한 피아니스트들이 참여합니다. 첫날인 22일에는 초피아노 에이텐즈를 포함한
생동감 넘치는 작품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23일엔 슈먼의 환상곡 시장조를 연주합니다. 24일에는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25일에는 7명의 피아니스트가 다양한 피아노 앙상블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또한 오후 6시에는 달서아트센터 야외 광장에서 프린지 콘서트가 열려 대중가요 밤양갱을 비롯한 대중적인 작품들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피아노의 아름다운 선율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34회 대구무용제가 5월 25일 오후 7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구무용제는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전국무용제에 출전한 팀을 가리는 경연 무대입니다. 현대무용단 MFL은 다이빙이라는 작품으로 생각에 갇힌 사람들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이재진이 안무를 맡았습니다. 한국무용단 첫 프로젝트는 교집합, 스치듯 물들여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작품을 통해 본래의 자신을 숨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고 최재호가 안무를 담당합니다. 경연 후에는 한국무용가 엄선민, 정효민 등이 참여하는 초청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무대를 통해 다양한 무용 작품들을 감상하시고 무용예술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5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여성 일자리 굿잡버스가 이마트 월배점에서 오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굿잡버스를 오는 5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이마트 월배점에서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신달서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11개 기업체가 참여해 31명의 여성을 채용할 예정이며 현장 면접 후 바로 채용하는 직접 채용과 구직자를 해당 기업에 추천하는 간접 채용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채용 모집 직종은 방과후 교사, 재가 및 시설요양보호사, 바리스타, 일반 사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병원행정사무원, 생활복지사 등입니다. 또한 개인의 경력, 연령, 경력단절 기간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취업상담, 구인 구직정보, 직업교육훈련 과정 안내, 달서구 연계 지원 사업 안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구직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이마트 월배점에서 개최되며 구직 등록 및 직업 상담 등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직 동기부여를 위한 음료 및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당일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신달서 여성세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해 경력, 연령,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상담과 취업 연계는 물론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국가예방접종사업 장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024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도 달서구는 교육청,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예방접종 인프라를 튼튼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필수 예방접종 대상 보호자에게 자녀의 다음 접종 및
누락 접종 안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축제 연계 홍보물 배부, 부정 소식지 및 현수막 미디어 보드를 통한 예방접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공안지 무료 임시 공영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주거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6월부터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 무료 공영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공안지 임시 무료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을 각 읍면을 통해 홍보한 후 토지 소유자들의 신청을 거쳐 주거 및 상업지역 내에 유휴지로 있던 유가읍 2개소, 현풍읍 5개소, 구지면 2개소, 총 9필지의 토지를 무료로 임차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향후 2년간 해당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종료이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공하기로 달성군과 약정했습니다. 이에 소유자들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이번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무료로 임대해준 토지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임시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부지 정비, 토지 평탄화 등의 공사를 거쳐 7월 말쯤 완료될 예정입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주차면수 총 70면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2024년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이번 달 29일 유가읍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에서 치매 예방 및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2024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는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로 치매 환자와 가족, 치매 파트너를 포함한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이날 공원 둘레길, 걷기 활동을 포함하여 치매 예방 체조 시험, 치매 OX 퀴즈 풀기, 치매 극복 희망 메시지 나누기, 단비와 함께하는 포토부스, 치매안심센터 남부노인복지관 인지활동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걷기 행사 참여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하거나 유선으로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성남초 사랑 나눔을 통한 다 행복한 교육 공동체 학부모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성남초등학교는 지난 7일 오전 10시에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학부모 소통 공감,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학부모 연수는 천연 비누 만들기를 통해 학부모 마음 챙김의 시간을 갖고 긍정적인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날 만들어진 천연 비누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스위첸 경로당을 방문해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해드렸고 떡과 음료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4학년 일반 학생들도 방과 후 학생 봉사동아리의 일환으로 스위첸 경로당을 함께 방문하여 교실에서 만든 선물과 꽃을 드리며 경로 효친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1인 1악기를 활용하여 연습한 리코더로 어버이 은혜를 노래와 함께 연주하며 어르신들께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보건소 반송초 아침 등굣길 학생 및 교직원 60여 명 대상으로 친구야 아침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10일 목포읍 소재 반송초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친구야 아침밥 먹자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규칙적인 아침 식사는 학생들의 주의 집중력과
인지력 및 학습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에 달성군 보건소는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 감소를 위하여 지난 10일 반송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침 등굣길 학생 및 교직원 60여 명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보건소 관계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아침밥 대용 영양 간식과 함께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한 자료와 홍보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캠페인 후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전교생 방송 수업도 함께 진행하여 아침밥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알렸습니다. 한편 달성군 보건소에서는 5에서 6월 중 관내 학교인 대구 매곡초등학교, 부지중학교 등을 방문해 친구야 아침밥 먹자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외에도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16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5월 25일 달서 반려견 놀이터에서 2024 달서 반려가족 희망나눔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패션스타 선발대회,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대회와 위생미용, 행동교정, 수제간식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무료 체험 부스를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설채연 행동교정 수의사와 SBSTV 동물논정 박순석 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의 토크 콘서트를 통해 반려동물 행동교정과 건강상담,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축제는 5월 25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과 축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오는 5월 22일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제42회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랑의 합동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법무보호 대상자 부부에게 특별한 날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7쌍의 부부가 가족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위원 대구지부 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주관하며 대구지방검찰청 및 각 기능별 위원회,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 아이린 웨딩 등의 후원으로 개최됩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1983년 합동결혼식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41회에 걸쳐 337쌍의 부부에게 결혼식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성교육재단은 지난 11일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 입시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시민중학교 대강당과 달성군 교육문화복지센터에서 각각 오전과 오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호현 교수와 김창목 선생이 강사로 나서 변화 속에 성장하는 인재와 2028 대학 입시 및 2028 대학 입시 핵심과 관심사항 분석이라는 주제로 각각 1시간씩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권오현 교수는 성장하는 수험생활에 대한 깊은 통찰을, 김창목 선생은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향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낙동강 레포츠밸리는 지난 10일 계명대학교 체육학부의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실버스포츠복지학과와 현장 교육 및 실습 장소 제공을 포함한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낙동강 레포츠밸리의 지리적 특성과 주변 자연 환경을 활용하여 다양한 레저 체험 및 현장 실습 교육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계명대학교 체육학부는 다양한 체육 종목과 스포츠 심리, 생리, 윤리, 복지, 지도 등 광범위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